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이 지난 4년, 지난 5년 동안 해온 부동산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건 한마디로 너희들 개돼지들은 평생 월세나 내며 살아라. 너희들은 평생 월세나 내며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월세 내며 이리저리 떠다니고, 집 있는 사람조차도 정부의 재산세 폭탄을 맞으며 찝쓸이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한테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폭등하고 월세가 폭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부터 고통받을 것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내부 관계자들을, 인사이더들은 소위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정권을 받자마자 온갖 은행 대출 다 끌어들여서 온갖 건물을 사고,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강남에서 집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자가 바로 얼마 전에 관둔 청와대 수석 김의겸입니다. 김의겸은 무려 수석동에 있는 은행에서 수십억을 갖다가 대출받아서 건물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사자마자 그 건물이 2018년부터 치솟기 시작해서 거의 2배, 3배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양, 우리 서민들을 위하는 양 부동산 정책을 갖다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대로 고통을 받고, 집 있는 사람은 집 있는 사람대로 고통을 받고,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를 전전긍긍하고 정부에 매달려 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간 것이 뻔히 보이는, 그런 미래가 뻔히 보이는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실시해온 것이 오늘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온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돈을 씨가 마르게 해서 정부가 주는 푼돈에 침 흘리게 만들고 정부의 으름장에 고분고분한 노예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교과서에 배웠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 이게 대체 뭡니까?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러분들의 행동을 정부가, 그리고 공무원이 통제하고 다스리고 방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고 그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일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활이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은 10만원 벌금 떼인다, 20만원 벌금 떼인다 하고, 저 가게에서 3명이 앉아있으면 300만원 벌금 떼인다 하고, 사회적 거리를 안 지키면은 몇십만원 경마치 벌금 떼인다 하고, 이런 독재도, 이런 통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지 오웰이라고 한 소설가가 쓴 1984년이라는 소설을 갖다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소설은 미래에 온 사회가 빅브라더라고 하는 독재자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사회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의 모습이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바로 1984년이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활을 이렇게 옥죄고, 여러분들의 행동거리를 갖다 이렇게 통제하는
그 구실이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온 국민의 행동을 갖다 억제하고 온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며 신전 경제 활동도 억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개월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난 18개월 동안 코로나로 몇 사람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약 2,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약 2,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년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매년 3,000명에서 4,000명입니다. 매년 3,000명에서 4,000명이 죽는 독감보다 못한 질병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 핑계로 우리 국민들 겁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며 이렇게 통제를 해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요즘도 매일매일 떠들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500명이 나왔니?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이 나왔느니?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고 겁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독감 걸린 사람이 몇 명이니, 감기 걸린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서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을 통제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건국 이래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낱 감기 바이러스 핑계로 우리 국민을 갖다가 이렇게 통제하고 억제하고 옥죄고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진자 숫자가 몇 명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몇 명을 검사했더니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냐, 소위 확진율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18개월 동안 코로나 확진율은 평균 1.5%를 갖다 전환한 걸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대체 무슨 소리냐? 1,000명을 검사하면 15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이고, 10,000명을 검사하면 15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이고, 10만 명을 검사하면 1,500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 정부는 우리 국민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해서, 또 속이기 위해서 한 번도 검사자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자 숫자에 대한 통계는 꽁꽁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확진자 숫자만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확진율조차도 독감보다도 못한 그런 질병으로 전락해버린 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겨울에 독감이 한참 유행할 때는 확진율이 전 국민의 1.5%에서 2%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단 한 번도 2%가 넘어가는 확진율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화가 나는 건 코로나의 치명률, 소위 코로나에 걸려 죽을 확률이 얼마냐? 독감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난달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하루에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2명이었습니다. 저희 독감보다도 못한 질병 코로나를 가지고, 독감보다도 덜 위험한 코로나를 가지고 우리 국민을 협박하고 우리 국민을 옥죄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문재인 정권처럼 국민을 내다바이치고 사기치고 허위사실로서 속였던 그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8개월 동안, 지난 19개월 동안 주구장창 떠들어왔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밀폐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어컨을 갖다 크게 틀면은 코로나가 번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모이겠습니다. 특히 실내에서는 사람들이 못 모이겠습니다. 더구나 가족조차도 못 모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밀폐된 장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앉아서 에어컨을 틀고 있는 장소가 어딥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타려고 하는 저 버스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타고 왔던 지하철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지하철은 아침 저녁으로 콩나물시루가 돼서 하루에 75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합니다. 그 지하철 안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매일매일 콩나물시루가 되는 지하철, 매일매일 750만 명의 승객을 갖다가 수송하는 지하철, 지난 18개월 동안 무려 45억 명의 승객을 수송했던 저 지하철 안에서 단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지하철 환승역에서 1시간 내에 1000명, 2000명이 환승한다고 몸과 몸을 붙이고 이동을 해도 단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콩나물시루에서 1m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10cm도 못 지키는 그런 거리 안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도 전혀 코로나가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지하철 승강장에 가시면 다들 그 플랫폼에 있는 의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플랫폼에 있는 의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한 사람씩 건너서 앉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를 띄워두고 건너서 앉아서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지하철 기다리다가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7명 앉는 자리에 서로 엉덩이를 타닥타닥 붙이고 앉아서 서로 자리를 못 찾아서 안달이 난 게 지하철 아닙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사람이 거리를 뛰어 앉아야 되고 지하철 안에서는 타닥타닥 붙었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전혀 걸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이 저 지하철 안에다가는 무슨 특별한 마법이라도 부린 겁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하철 안에다가는 어떤 의학적 기적이라도 만들어낸 것입니까? 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저녁 6시간 오면 3명이 앉아도 코로나 걸린다 그러고, 저 앞에 지나가는 택시 안에서는 3명이 타면 코로나 걸린다 그러는데 어떻게 버스 안에서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마다 많은 버스가 돼도 사람들이 엉덩이를 타닥타닥 붙이고 앉아도 어떻게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걸 생각하면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우셔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미디도 없습니다. 소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다는 국가 대한민국, 소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다는 나라 대한민국, 소위 전 세계에서 대학 졸업률이 가장 높다는 나라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이 코미디 같은 방역 정책을 갖다가 어느 국민 하나 비평하지 않고 고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과 사람들의 지식과 국민의 순위 괴리된 적은 없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저 옆나라가, 저 이웃나라가, 저 멀리에 있는 유럽 부닥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 말도 안 되는 방역 수칙을 갖다 순수히 받아들이고 있냐고. 저 버스 안에서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고, 저 지하철에서 콩나물시루를 해도 사람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길거리에서는 마스크 갖다 벗으면 10만원 벌금을 갖다 부과한 것 때문에 무서워서 마스크 못 벗고, 저 식당에서는 3명이 앉으면은 코로나 걸린다는 협박에, 그리고 300만원 벌금을 떼겠다는 협박에 사람들이 고분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정 독재, 말도 안 되는 정치 방역에 고분한 국민이 되었단 말입니까? 자신의 돈이 100원 손에 보면, 10,000원 손에 보면 가서 따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저 엉터리 방역에 대해서는, 저 문재인 정권의 사기 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침묵을 지키며 고분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세계 10대 경제대국,
이게 세계 7대 교역대국 대한민국 맞습니까?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국민의 주권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저 문재인 정권은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아나 무인으로서 어떤 짓이든 저지를 각오로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침묵을 지키니, 국민들이 소름 끼치도록 침묵을 지키니 저 문재인 정부는 지할 짓 다 하며 국민들을 갖다가 우스갯거리, 국민들을 갖다가 실에 매달려 춤을 추는 인형 마냥 국민들을 갖다가 업수히 여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분노할 줄 안다. 우리도 목소리가 있다. 우리도 행동할 줄 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런 저항은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소위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4년마다 투표를 갖다가 받고 선거를 받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정치인, 저 멀리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재인을 향해서 아니라 바로 여러분 동네, 여러분 마을에 있는 시장과 국회의원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들고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대체 말이 안 되는 방역정책을 갖고 언제까지 국민이 견뎌야 되냐? 언제까지 자영업자를 봉으로 알고 있느냐?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 이렇게 짓밟을 것이냐? 라고 한마디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화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들한테, 여러분 친구들한테 말을 해서 그 전화를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한 통화 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는 한마디 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이 엉터리 방역정책을 받을 수 없다. 이 엉터리 방역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한마디 하십시오. 그 한마디 하는데 단 10초도 안 걸리고 그 한 통 하는데 단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 10초도 안 걸리는 행동, 10원도 안 들어가는 전화 한 통화가 바로 여러분들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위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화가 한 통화, 두 통화는 비록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화가 10통화, 그 전화가 100통화, 500통화 쌓이면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겁을 먹습니다. 그 전화가 100통화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겁을 먹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고 침묵을 지키면 저 정치인들의 횡포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분고분 참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침묵을 지킬 때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은 더욱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들고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당장 전화를 갖다 해봅시다. 지금이 아니면 이따가도 해봅시다. 이따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해봅시다. 전화를 걸어서 더 이상 이 엉터리 방역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장 이 엉터리 방역정책을 멈추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단 한마디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그 스마트폰에 들어간 그 수많은 돈이 가장 값을 발휘하게 될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거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갖다가 당당하게 주장하고 당당하게 외치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문재인의 눈에 더 이상 개돼지가 아니고 가재, 부모, 개구리가 아니고 당당한 유권자고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비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들고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당장 엉터리 방역정책을 멈추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